자, 숙주나물의 사이다머니 유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난리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회기버스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거 공간 제공하자. 이거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그 눈을 의심했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속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본색을 보여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가 있는지. 이것도 재주다.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거든요. 제 친척 동생을 이번 주말에 만났어요. 나이가 25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기들 한 명도 취업을 안 했대요. 요즘 그래요. 정말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임대료가 너무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담한 언행을 해가지고 정말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국토위 소속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 의견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국토위 소속인데. 야, 버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봤습니다. 개돼지로 봤으니까, 개돼지 우리에 넣어도 된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항상 이래.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그래요. 예전에 문재인 때도 14평 임대주택 방문하면서, 야, 여기서 부부가 살면서 아이도 낳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얘네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되게 집을 흐뭇하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모습을 다들 기억하시잖아. 그러니까 청년들 결혼하고 애 낳고도 살 수 있는데 14평 임대주택을 청년들 페퍼스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짤들이 무수히 생성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짤들 생성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놀라워요. 요즘에 20대들이 현 정부를 지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 정부가 싫어하는 짤들이 너무나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20대들이 분노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SNS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분노하고 그게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지지율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 똥불 차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지율로도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반포 살지롱 하면서 청년들이 버스에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고 버스를 소개하는 의원 모습도 이렇게 만들고 다들 대단합니다, 진짜. 4년 뒤 정권 교체요. 4년 뒤에 정권 교체가 되겠죠. 총선에서 엄청 깨지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확인사살하고 그다음부터는 식물정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소 야대가 될 텐데 또 레임덕이 올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권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버티면 돼요. 잠깐만. 자, 세제 개편안을 내고 이재명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부동산으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은 거의 안 낸다.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쪽팔리지 않나? 아니 본인 세금 많이 냈습니까? 본인 아파트 팔면서 세금 1억밖에 안 냈는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유체 이탈 화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동안. 정말 법법부터 다르다. 대단합니다. 자, 제가 정말 좋은 글을 봤는데 세입자분들은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집주인의 주소를 한번 보세요. 만약 자기가 새 들어 사는 집이 더 좋다. 긴장하십시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세입자들 등본 딱 뗐는데 저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어. 그 필히 이사를 오겠죠.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럼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갱신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경찰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돼.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재명이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알면서도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틀린 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틀린 거를. 너무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본인 지지율을 위해서, 본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권력 쭉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 세제 개편 나오고 그 겸손은 힘들다. 김어중 방송에서 정말 부동산 전문가 좋아. 너무나 예술입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남기혁, 이강수, 한문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김어준.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야. 자, 첫 멘트부터 지립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세 3배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지금보다.
그리고 1년마다 보유세를 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내게 해야 한다. 매달. 매달. 다들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근데 지금 보유세 우리 자주 내요. 7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내고 또 5월 달에 임대소득세 내고 또 종부세 12월에 내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매달 내게 해서 좀 고통을 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마인드가 그거지. 내가 가질 수 없으면은 저 사람도 끌어내려서 다 같이 못 살게 하는 크랩 멘탈리티.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없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집주인들이 다 들어와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집주인들이 갭 투자를 했다. 갭 투기꾼들이다. 내 돈이 얼마 없다. 세입자에게 빼줄 돈이 없다. 그래서 전세금 상승도 없다.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아니 집주인이 10명 있다고 하면 10명이 다 돈이 없습니까? 이 중에 한 명에서 2명만 돈이 있어도 전세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상급지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돈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돈이 있으면 상급지 이사 오잖아. 그럼 경쟁이 한 명이 늘어나는 거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정말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소유자, 반도체 몰빵 투자자,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글 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그동안 부를 독식했던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들 세금으로 박살나는 중. 세금 아직 맞지도 않았습니다. 세금은 2027년 12월에 맞습니다. 네, 아직 시간 충분해요. 또 반도체 어쩌고 투자자들 역시 박살나는 중.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다. 부자는 악입니까? 가난하면 선이에요. 이 말을 느끼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운다. 꼴 보기 싫은 것들 울상인 것을 보니 발걸음이 감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죠.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동안 피땀 흘려서 쌓은 부를 다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이잖아. 누가 봐도 이 글 쓴 사람이 악인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뭐 홍보와 놀부 그 세계관에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드라마 세계관에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살짝 봤는데 아파트라는 드라마 문소리 나오고 거기 문소리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대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인데 어떻게 동대표가 됐지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소리가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눈물 흘리고 슬픈 음악 나오고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난은 선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악하게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는 굉장히 나쁜 놈 이렇게 또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는 항상 그래.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그 시청자층이 부자들은 안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 개발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를 볼 시간이 없어요. 뭐 드라마를 봐? 뭐 영화를 봐?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 시간에 글 하나 쓰지. 그 시간에 강의를 하나 더 보지.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악하게 그려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은 선동,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부자가 악하구나. 그 세계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문소리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대표 못하게 하느냐. 나도 아파트에 애착이 있고 같은 주민으로서 같이 합했으면 좋겠는데 왜 차별하느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재건축하면 어떻게 할 건데. 본인들을 쫓겨내야 되잖아. 이주하고 하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재건축을 반대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은 안 좋잖아.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좋을 거 아니야. 나중에 본인들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거주한 사람은 동대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갑자기 슬픈 음악이 흐르면 문소리가 막 어두운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참 그거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 드라마가 다 왜 이래요? 너무 힘들어. 이걸 보면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야. 재밌다고 보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것도 충격적인 소식인데 국민연금 1%를 떼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거 국민연금 우리 돈 아닌가요? 네, 그거 횡령 아니에요? 진짜 우리 노후 자금 아니었어요? 매달 소득에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주택에 짓는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이거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납부한 돈, 여러분들의 돈인데 그거를 임대주택, 또 임대주택에 지으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결국엔 10년, 20년 뒤에 내나 할 거 아니야.
이재명도 인정했잖아. 임대주택 많이 지어봤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본인 집인 줄 알고 달라고 한다. 그 문제도 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조차. 그런데 이거를 많이 짓자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임대주택에 살면 소득이 늘어나는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해, 사람들이. 발전하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20년 뒤에는 정말 한 푼도 없이 나오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도 발전이 안 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악화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공은 정말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 사회활동, 경제활동 못하는 정말 극빈층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한다?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 정말 이번 정책이 아이러니한데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라고 했잖아. 종부세 많이 올리고 양도세 칼질하면서 2027년까지 팔라고 했는데, 아니 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걸려있단 말이야. 팔지 못해요.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강남 재건축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팔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종부세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네? 팔지 못하는데 종부세를 맞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 편법을 써가지고 사적 대출 일으켜가지고 탈출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팔아놓고 국민들을 못 팔게 하면서 두드려 때리는 이런 상황,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또 실거주 이외로 갭투자 허용해 놓고 막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가능해요. 그거를 5월에 열어줬습니다. 아니, 갭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너 갭투자했지? 너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정책이 상충이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누가 이 정책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집값 퍽이나 잘도 잡겠습니다. 자, 세입자들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안 살면 세금 두드려 맞는데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서울에 살아라 정책입니다. 서울 무조건 살아. 주택 가격 비싼 지역일수록 무조건 거주를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종부세 얻어 터질 거야.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면 서울 핵심지는 전월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주택자 대표 카페에서 누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일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실입주 한다고 하네요. 서울 시내 구축이라 비교적 저렴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증금으로는 서울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알아보니 저기 별내나 의정부 이런 데에 가야 합니다. 집주인도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을 탓해야 하는 건지 정부를 탓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주장 아니에요. 제가 이분 글을 다 찾아봤는데 과거 오랫동안 무주택자 카페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 정책은 절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분들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정권과 현재 정권 타임라인 보면은 정말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대출 규제 때려버리고 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또 규제지역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리고 바로 지방선거 지나자마자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고 상계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했죠.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똑같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죠. 네, 더 심각합니다. 공급이 너무나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 집값이 일부 하락하는 곳들이 있어요. 압구정, 반포. 잘 보면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압구정은 사업시 인가를 앞두고 있잖아. 사업시 인가가 되면은 팔 수가 없어.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급매가 나오는데 보유세 강화까지 하니까는 그래서 악재가 겹쳐서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반포도 마찬가지고 반포 재건축 진행하는 아파트들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효과가 있다,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억대 40억대 잠실, 올파포, 역삼, 개포 굉장히 견고하게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견고해요. 거래도 동반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팔고 내가 갈 데가 없어. 막대한 양도세를 내면은 또 팔고 다시 산다고 해도 거래세가 어마무시해. 취득세 3%고 수리해야 되고 복비 내야 되고 2, 3억은 그냥 들어가. 그냥 버티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쌤통이네요. 저런 사람들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까 말까. 이 높은 확률로 민주당이랑 이재명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을 되게 싫어요. 이재명도 싫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내란당을 찍을 순 없지. 정말로 다 그래요. 본인 민주당, 이재명 정책으로 인해서 나락가고 있는데 더 나락가게 생겼죠. 더 나락가도 된다. 정신을 못 차렸다.